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6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사람은 경험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현명해진다. 제임스 보즈웰. 감사 스마일도 그 많은 인생 경험이라든지 부동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제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 때 더 발전하게 되고 더 현명해진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스투TV 부동산 오프라인 세미나 때 아이매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파트 5차 파동이라는 20년 전 책에 보면 집값이 오르는 과정, 징조가 먼저 보이고요. 이 징조가 이제 전세 가격 상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소형이 먼저 오르고 이제 분양가가 오르고 강남이 오르고 강북이 오르고 이제 지방이 오르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상승의 그런 과정, 집값이 처음부터 지방이 오르고 강북이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소형, 그 다음에 분양가, 강남, 강북, 지방순이다. 순서대로 오른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이 책이 20년 전 책인데 이 20년 전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절판돼서 이 책을 갖다 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데 감사 스마일도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뭐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도 물론 좋지만 좋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가 더 귀에 콕콕 와닿고 이런 이야기들을 감사 스마일이 꾸준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무주택자고 1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은 지금 실제로 들어가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가 되면 또 이제 다주택자라든지 투자자들도 시장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벌써 어느덧 주말인데 참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감사 스마일은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뭐 이 시간이 진짜 한 뭐 10대 때는 10배, 20대 때는 20배, 30대 때는 30배, 뭐 50대 때는 50배 이런 이야기가 허언은 아니구나.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간다. 감수님들은 뭐 시간이 빨리 가는지 좀 늦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수생투님의 블로그 내년 봄에는 지방까지 오를 것 이제 미친 집값 재현될 수도 원래는 뉴스원에 그 황보준엽 기자님의 기사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의 이런 인터뷰인데 너무 광고가 계속적으로 붙어 있어서 좀 보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수생투님 블로그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소 빠르긴 하지만 서울은 이미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가을까지 수도권 전체 지역으로 상승 장세가 확산하게 될 것이고요. 별다른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내년 봄쯤에는 지방 역시 상승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제가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작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일이 조금 힘들 것 같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올 초에 작년에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마음 편안하게 지금 현 시장 상황을 보고 있으실 것이고 지금도 내 집 마련을 조금 못 하시고 또 상황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자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추석 전에 좀 빨리 의사결정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데 일단 이런 부동산 이런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 지방도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7%대를 넘어서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이제 그런 고금리 상황도 벗어났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도 기준금리를 갖다 좀 빨리 인하를 하자라고 또 그런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미국 대선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퇴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지금 변수들이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고종환 원장님은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작년에 집값이 못 올랐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완화가 되고 있고 특히 신생아등록대출의 파격적인 금리 때문에
이런 뭐 주택 수요, 특히 2030 세대 또 출산 가정에서 내 집을 갖다 좀 서두르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출산율에서도 좀 나오고 있고 실제 제가 현장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전셋값의 상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불을 지폈다. 앞서서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 표 한 장을 보시면 이 징조가 나타나는 징조가 처음에 이 전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세 가격이 만약에 내려가는 뭐 재작년 상황에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내려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누구도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전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 지금 저희가 또 직면해 있고 또 만기가 또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또 임대차 3법, 임대차 2법을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 상승을 갖다가 전문가들께서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금 최근에 많은 유튜버 분들, 특히 폭락을 주장하셨던 유튜버 분들도 지금 이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부터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런 태세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참 헷갈리고 뭐 정말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분들의 말을 믿고 그런 분들의 말을 갖다 또 따라서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갖다 누리시는 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있으시면 빨리 생각을 전환하시고 주말에 가까운 부동산이라든지 본인이 또 희망하시는 그런 데를 임장을 직접 가서 보시고 진짜 호갱노노라든지 아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그런 매물들이 실제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지 또 가격이 진짜 올랐는지를 직접 좀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의 매매값 상승을 두고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전세값은 6개월 이상 오르게 되면 매매값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지금 거의 뭐 56주, 57주째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기 때문에 1년 이상 전세값은 올랐습니다. 또 현재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이다. 실제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 뭐 송파구라든지 강동구 쪽이 전세라든지 매매 시장이 더 영향을 받을까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혀 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2년 전에 분양 당시에 13억이 비싸다고 해서 포기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24억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분양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셨는지는 참 이해가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때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또 내 집 마련을 못 하시고 또 심지어 당첨되셔가지고 포기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실까 참 저 또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마음도 좀 아프기는 합니다, 사실. 그렇게 집값 안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집값이 내려가기를 갖다가 바라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그때 살 걸 하고 후회할 필요가 없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둔천주공도 이제 25억 원을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평생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노동을 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1억, 2억, 뭐 평생까지는 아니어도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저축하기 어려운데 그때 내 집 마련을 했었으면 최소한 10억이라는 돈을 갖다 벌고 시작을 했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때 줍줍하셨던 분들 중에 또 지방에 계셨던 분들이 또 많이 또 오셔가지고 줍줍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이제 서울 수요들로만 지금 구성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지방에 있는 분들도 많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이틀 전에 정말 대주 1구역에 제가 지방에 계신 분을 아시는 분 소개로 해서 투자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그분께 너무 감사 인사를 또 받고 또 장금 치르는 날 또 모시떡을 또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도 감동을 받았고 참 어떻게 보면 지방분들이 더 그런 정감도 더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서울분들은 계약하고 나면 끝이거든요. 근데 지방분들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물건을 지방분들이 또 가져가시는구나 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계속해서 뭐 앞으로 집값이 뭐 오를 것이다. 특히 저는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또 서울과 맞붙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는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가 착공이 빠르면 올 하반기, 뭐 8월 달에 할지, 뭐 9월 달에 할지, 10월 달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올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또 GTX-A 창릉역도 뭐 2028년 뭐 입주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2028년 정도요. 삼성역 개통쯤에 아마 개통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조금 빨리 움직이셔도 되는데 자꾸 언론이라든지 또 폭락을 갖다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사결정을 한 달, 두 달을 늦추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불할 그런 비용이 더 증가한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올해 지금 공사비가 지금 많이 올라서 분양가격이 많이 올랐다. 나는 분양가 상한제만 또 바라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지금 국방학교 부지라든지 양주시 장면 3마리 부지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가 앞으로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3년 걸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직까지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다 보니까 만약에 토지 보상이고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아무리 빨라야 5년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무주택으로 전세나 월세로 지금 거주하셔야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 분양가가 착하고 분양가가 싸다고 하면 제가 지금이라도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앞으로 공사비는 더 많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조금 내 집 마련을 좀 서둘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작년에 집 사자고 했잖아. 와이프들 울먹거리고 7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지금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이런 기사를 갖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가요? 또 민간분양주택 사전청약 취소를 갖다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스마일도 부동산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정말 다양한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작년에 집을 팔아서 전세로 거주하셨던 분도 저에게 상담하러 오셨는데 이분은 정말 다시 집값이 올라갈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작년 가격이랑 올 초 가격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못하고 있다.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감수님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감수님들 내 집 마련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감수님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면 댓글란에 여러 가지 그런 본인의 그런 경험을 갖다가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 원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보통 지하철이 개통하게 되면 집값이 15%에서 23%가량 오른다.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GTX가 곧 개통을 앞두고 있다. GTX A 신설 역세권 주변으로 매수를 하면 손해는 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인데 GTX A 서울 운정 구간이 진짜 12월 28일 많게는 한 5개월, 6개월도 남지 않았어요. 8, 9, 10, 11, 12. 딱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한 5개월, 한 10일 정도, 5개월에서 플러스 한 7, 8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 7월 26일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GTX A, 킨텍스역이든, 대곡역이든, 창흥역은 당장 개통을 하진 않겠지만, 한 4년을 내다본다고 하면 지금 들어가도 되고, 또 연신내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면 좋겠지만, 구축이고, 오래됐고, 그러다 보면, 은평뉴타운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축, 삼송, 원흥역 주변에, 지금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지금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 창릉역을 갖다가 생각한다고 하면 원흥 동일시티라든지 5, 6단지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대곡역을 갖다 생각한다고 하면 대곡역 롯데 캐슬 클래시아라든지 아니면 대곡역 두산 2부 능곡 뉴타운도 좋아 보이고요. 또 화정역을 갖다 본다고 하면 화정 11단지 같은 경우도 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GTX-A가 12월 28일에 개통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그걸 와닿지 않고 있고 공사하는 모습도 안 보이다 보니까 지하에서 하다 보니까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곡역에 현장도 갔고 또 GTX-A 차량기지도 이미 지금 다 세팅되어 있어서 GTX-A 전동차도 14대가 GTX-A 운정역 차량기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어디서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GTX-A 서울 운정역 구간으로 가시면 된다. 그 주변으로 해서 도보 역세권을 추천드리지만 도보 역세권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을버스라든지 환승이 좀 잘 되는, 이왕이면 지하철로 환승되는 그런 지역을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숑님의 블로그 이제 서울은 정상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아파트 거래량이 7천 건이 넘었고요. 투자 수요 없이 1주택자와 무주택자만 지금 이 정도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서울은 완전한 정상시장이 되었는데, 정상시장에는 급등과 급락이 없어요. 수급에 따라서 오를 것은 오르고 내릴 것은 내리겠죠. 매매든 전세든. 공급에는 신규 공급이 있고 구축 매물이 있습니다. 수요에는 실거주 수요가 있고 사두련 수요가 있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입지, 가격, 상품 이 세 가지 중에서 적절하게 나오고 맞고, 그 다음에 집주 근접이 가능하면서 역세권의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면 되는데, 내 자금적인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자금적인 여력에 맞춰가지고 정말 신축이 안 된다고 하면 둔신축으로라도 해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시고 2년, 3년, 4년 있다가 또 갈아타기를 그때 가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감다스마이는 손실까지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이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은 이미 이제 불장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과 맞붙어 있는 뭐 덕양구라든지 뭐 하남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뭐 남쪽 뭐 광명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의정부가 그대로 지금처럼 머물러 있지는 않고 분명히 반등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는 저는 그런 확신의 이야기를 오늘 끝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감사스마일을 믿고 조금 빠른 의사결정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감사스마일 너는 계속해서 돈도 없는 사람한테 내 집 마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 말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했고 제가 내 집 마련을 해서 제 인생이 좀 달라졌고, 또 제가 제 주변에 많은 분들께 내 집 마련 전도사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 집 한 채는 기본이고 내가 능력이 되면 두 채까지는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지방에 투자하라는 말씀 저는 안 드려요. 서울 수도권,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으로만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이 뜨거운 여름날 8월이 뭐 추석 명절이 오기 전에 조금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들께 진심을 다해서 고맙고 존경을 드립니다.